자, 이제 빛가물질의 이중성인데,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야 돼. 항상 끝종의미를 잘 거둬야 돼요. 모든 것들은. 제일 마지막 단원인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양이 너무 작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 물리를 쭉 공부했지만, 물리원에서 유일한 현대물리예요, 여기가. 유일한 현대물리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빛의 파동성 이런 일 했었죠. 요 뒷부분은 무조건 두 문제입니다. 알겠죠? 항상 중요도를 갖춰 나가는 문제고, 항상 요 뒷부분은 잘 봐야 되고, 지금까지 했던 이유, 일단 여러분 쫙 핀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는 제목은 빛과 물질 이중성인데, 요 두 페이지는 빛의 이중성이야. 여기는 빛의 이중성이고,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물질의 이중성.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빛은 파동인 줄 알아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입자로 설명을 하겠다. 입자에 대한 증명.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뒷페이지는 물질, 입자잖아. 근데 그 물질이라는 것을 뒷페이지는 뭘로 해석하겠다? 파동으로 해석하겠다. 그래서 전체 제목이 이중성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제 요 단원 이전까지는 빛의 파동성 공부한 거야. 그래서 반사, 굴절, 회절, 간섭, 평광 이게 빛의 파동성인데 사실 요 정도 알아두세요. 반사와 굴절은 입자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사와 굴절은 입자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회절, 간섭, 평광은 파동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야. 요 자체가. 그래서 빛의 파동설이 이제 증명을 받고 이제 파동설이 이제 횡행하다가 요 파트에 들어오면서부터 불과 한 100년 전을 생각하면 돼요. 요 파트에 들어오면서 파동인 줄 알았던 빛에 대한 입자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를 바로 이제 뭐냐면 광전 효과라는 거야. 자, 광전 효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빛광자 정유전자죠. 그래서 빛을 주어줬더니 전력으로 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겁니다. 여기 금속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빛을 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때 빛의 에너지를 여기서 10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전자가 금속판 튀어나오거든요. 이때 금속판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함수라고 해요. 자, follow me everybody. 일함수. 여기 일함수 W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써봐야 됩니다. 일함수는 에너지 개념이에요. 마치 화학에서 이온화 에너지라고 들어본 적 있죠?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 이온화 에너지 개념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일함수란 것은 바로 빛을 쬐었을 때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걸 일함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일함수를 예를 들어서 40이라 한다면 자, 100 받아서 40은 떼어내는 데 필요했고 전자는 남아서 이걸 뭘로 쓰이는 거냐? 나머지 62. 운동 에너지로 쓰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숫자 따지면 100 이퀄 40 더하기 60이죠. 자,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광전 효과의 대전제는 에너지 보존이에요. 에너지 보존. 그래서 바로 재작년에 나왔던 그 광전 효과의 주제가 에너지 보존입니다. 아마 작년에 들은 사람도 알 거야. 분명히 에너지 보존이고 작년의 수능 문제도 에너지 보존을 문제 내는 겁니다. 그게 대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물리량의 명칭을 정하면 이 빛의 에너지라는 것은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일함수와 그 다음에 전자 한 개가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 또 뒤에 다루도 되겠지만 한 개의 운동 에너지 중에서 최대값을 갖는 운동 에너지 합이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성립합니다. 이런 일이 되는 것이 일단.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게 이제 파동이라면 뭐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파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 자, 여기서 분명히 빛이 100이면 40 소모되고 60 운동에 남는다 이건데 만약에 100이 아니라 30이라 해보자. 그럼 수치상으로는 나와 못 나와? 떼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파동이라면 떨어져야 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뭐냐면 일단 입자와 파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입자는 불연속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알게인들이 있으면 자, 입자는 에너지랑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불연속 개념입니다. 근데 파동이라는 것은 이거니까 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입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파동은 연속적인 에너지 흐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파동이라면 에너지는 작지만 오랜 시간 쬐어주었을 때 파동이라면 언젠간 튀어나와야 돼요. 왜? 연속적인 에너지 흐름이기 때문에 에너지 축적이 생기니까 언젠가는 아주 오랜 시간이라도 그 이유는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자체가. 이게 파동을 해석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하나의 금속판을 생각하고 내가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다 찌른다 이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런 변동이 없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조그만 에너지지만 내가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투여한다 이거죠.
그럼 연속적으로 찌르고 있으면은 이게 슬슬 이제 살짝씩 아파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1시간 뒤에 종강되고 나서 다들 집에 돌아가고 나서 오랜 광저우과 같은 현상을 이용해서 계속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은 그 물리수업이 그리워서 어떻게 돼 있나 하고 딱 돌아왔을 때 계속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사뭇 달라지죠. 그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바닥에는 피가 공건에 젖어 있고요. 팔뚝은 떨어져 저쪽 끝에 몰려 있어요. 그게 뭐야? 아주 작은 에너지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언젠가는 팔뚝도 띄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슬슬 아파오지? 아니니? 계속해볼까?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연속적인 파동이라면 언젠간 튀어나왔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더라 이거죠. 파동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시절까지 파동이라고 해왔는데 이때 이제 그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머리 크신 분. 그분 누구예요? 외계에서 오신 분. 외계인. 그렇죠. 아인슈타인 그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인슈타인 그분은 외계인입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얘기해 주지만 참습니다. 그 외계에서 오신 그분께서 봐라. 너희들 지구인들은 그게 문제다. 왜 자꾸 빛을 파동으로만 하려고 그러느냐. 입자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하시면서 그분께서 뭐라 하셨냐면 빛은 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파동 흐름이 아니라 여색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이런 알갱이들이 쏟아지는 거다. 이런 알갱이가 쏟아지는데 이 알갱이 한 개의 에너지가 작다면 백날 여기다 쏘아봤자 튀어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여기에 지금 저런 유리창이 있지 않니? 저런 유리창을 깨려고 하는데 이런 걸 백날 여기다 백날 이거를 백날 응? 이거 백날 던져봐라. 깨지나? 안 깨지지. 이 정도는 돼야 이걸 깰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그러겠어? 왜? 지금 이 알갱이 하나는 백날 던져봤자 에너지가 작으니까 안 깨진다 이거죠. 하지만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놈을 던져야 이게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빛이란 것은 에너지를 가진 알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너지 알갱이가 전자 한 개, 기억해? 에너지 알갱이가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건데 이걸 오랜 시간 이걸 아무리 던져봤자 이 알갱이 에너지 자금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이런 용어를 쓰신 거예요. 에너지 알갱이. Follow me everybody. 에너지 알갱이. 이것을 그분의 외계어로서 뭐라고 했느냐? 광량자라 그래. 잘 오지 않잖아? 바로 광량자. 그러니까 빛이 어떤 양을, 에너지량을 가진 입자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요 자체가. 그래서 빛이란 것을 광량자, 알갱이로서 본 것이고 광량자나 광자나 같은 말입니다. 바람이 광자. 한 글자로 뭐라고요? 빛. 두 글자로 광자. 세 글자로 광량자. 네 글자로 빛알갱이. 여섯 글자로 에너지 알갱이. 바로 에너지 알갱이. 이것을 영어로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 이 에너지 알갱이는 요 알갱이가 도대체 뭐랑 관련되냐 에너지가 입자라고 봤으니까 떠는 진동수랑 관련된다고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 알갱이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 알갱이다.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 알갱이다. 그래서 진동수가 큰 빛. 그러니까 가시연선, 자외선, 적외선 중에 어느 게 그 진동수가 크죠? 자외선이 진동수 크고 파장이 짧습니다. 아, 왜 이 사람들 갑자기 눈빛이 이상해지네? 이렇게 되면은 야, 가시연선을 이제 중심 생각해보면 자외선이 파장이 어떤 쪽이야? 짧은 쪽이고 적외선이 파장이 어떤 쪽이야? 긴 쪽, 척. 빨갛다 이거죠. 빨갛다. 레들롱. 응? 이게 파장 길고 파장 짧죠? 파장 짧고 진동수 큰 빛이죠. 그러니까 주로 자외선 같은 걸 쪼줘야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에너지 알갱이가 커서. 그래서 진동수 비례하는 것이고 이때 비례할 때 이거 뭐 써야 돼? 이거 이 콜로 만들려면. 비례상수. 상수가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김상수 많아요? 이상수 많아요? 김상수 많죠? 그 우리 K씨 김씨를 너무 많이 썼잖아? K. 그러니까 이상수, 최선, 박상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알았다. 한국인의 상수를 모두 써줄게. 그래서 H라고 쓰게 되신 거죠. 바로 HF. 이거 얘기했더니 좀 미안하더라요. 바로 HF. 그러니까 HF는 뭐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읽어요. 플랑크 상수. 플랑크도 사람 이름인데 플랑크의 양자가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플랑크의 양자가설에 기초하는 건데 결국 이러한 광전 효과가 여러분 익히 들어본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현대물리학. 그 양자역학이 시초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양자역학의 모태가 플랑크의 양자가설이에요. 이 아인슈타인도 전부 다 포함되는 얘기 되는 거고 아인슈타인 얘기도. 그래서 이렇게 E는 HF다. 플랑크 상수. 그래서 진동수 비례한 에너지다. 이게 여러분 들어봤던 광량자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자체가. 1905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2년 전 이렇게 되겠죠. 2005년도가 그때가 물리학의 해였어요. 한 2년 전에. 올해는 뭐죠?
물리학의 해 2년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안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물리학 했는데 2005년도 또 하나 해요. 어떤 해일까요? 또 100년이 되는 해예요. 이분의 100년 후가 2005년도 물리학에 정했고 2005년도는 짜장면의 해예요. 그런 거 모르죠? 인천에서 짜장면이 시초가 시작되는데 인천에 1905년도에 짜장면이 시작됐고 2005년도가 짜장면 100년의 해. 올해가 102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천 가면은 짜장면 2그릇 주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가서 2그릇 달라면 2그릇 주는 거예요. 돈은 2그릇 값 내고. 자, 그래 보시면 뭘 놀래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는? 참나. 자, 그래서 내가 뭐 허튼 말 했나? 그래서 이건 이제 광량자설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 자체를. 그래서 이거를 딱 에너지 보조를 갖추면 이렇게 돼요. 자, 광량자 에너지는 바로 이함수에다가 전자한계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이제 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입자성으로서 이제 대두가 된 거고 그때 여러분이 거기 캐치 쾅쾅 하고 나왔죠? 캐치 쾅쾅.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요 광량자 표현 있죠? 요게 파장으로도 표현되는 걸 잘 익혀놔야 되는데 원래 우리 그 V는 F람다잖아. 근데 빛의 속령 얘기하면 빛의 속령 C라 그러죠? 그래서 C는 F람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진동수 F에 풀면은 뭐분의 뭐가 되겠어요? 람다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HF 광량자 또한 H 람다분의 C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되어 있을걸요? 그다음 박스가 됐을 텐데 이거 별표 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광량자의 표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HF 옆에 HNU라고 좀 나와 있죠? 뉴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진동수 표현인데 현대문에서는 U라고도 쓰고 F라고 쓰거든요. 일단 F라고 우리는 좀 더 많이 보니까 HF로 통일해서 얘기합시다. 자, 거기 캐치 쾅쾅 그래프 하나 있는데 자, X축은 진동수고 Y값은 전자한계 운동 에너지다 이거죠. 자, 진동수가 제로다. 그럼 당연히 광량자 에너지는 없잖아. 그럼 남는 운동이 없겠죠. 튀어나오지도 않는데. 자, 진동수 점점 크게 하다가 아직도 안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금속반의 이함수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직은. 그러다 어느 그 진동수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남아도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이 진동수를 뭐라고 하냐면 한계 진동수라고 그러고. 반에 한계 진동수. 이 한계 진동수일 때의 광량자 에너지가 금속반의 이함수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이함수 이렇게 표현됐는데 위에다 이퀄 해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한계 진동수는 광량자 에너지량과 같다라는 거죠. 요겁니다. 자, 이때 요 기울기가 바로 뭘 나타내냐면 플랑크 상수를 나타내는데 왜 플랑크 상수가 되냐면 이거 쓰지는 말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HF는 HF제로 운동해지니까 요 HF제를 넘겨요. 그러면 쓰지 마 이거는 F-F제로 될 것이고 이걸 운동이 되겠죠. 이때 이걸 이렇게 넘기니까 분모에 오네요. 그래서 진동수분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뭐가 된다? 플랑크 상수 H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걸 A라고 B라 했을 때 A보다 B의 한계 진동수가 크다? 그럼 금속반의 이함수가 어떻다? 크다. 이 뜻이 되겠지. 그 둘을 비교해서 금속반의 이함수는 분명히 B가 더 크다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그래프에서 이함수를 비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하나는 한계 진동수가 크다는 걸로 비교하고 또 한 가지는 요거를 쭉 연장을 해봐요. 그러면 운동의 절편상에 어느 점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수학적으로 보면은 여기 진동수 제로죠? 제로입니다. 이때 이걸 제로 한다면은 둘의 절대값 크기 똑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운동의 절편상에 요 값 크기가 바로 뭐가 될 수가 있다? 1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의 1함수, 요거는 B의 1함수라고 우리가 딱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연장선상으로서 그래 맞다 B의 1함수가 더 크구나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프가 파장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 자체가. 자, 운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죠. 그러니까 진동수 큰 빛, 그 얘기는 파장이 짧은 빛, 이거는 똑같은 얘기다. 그러므로 어떤 한계 파장 이하의 광량자 에너지일 때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모습이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수 이상의 빛이 필요하다, 한계 파장 이하의 빛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렇게 한번 비교해보자. 왼쪽 계기가 될까 오른쪽 계기가 될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한계 진동수가 B가 더 크죠. 그럼 한계 파장은 B가 더 어떻다는 거야. 짧다가 되니까 이게 B가 될 것이고 얘가 A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연장해서 보았듯이 이것도 볼 수 있는 게 쭉 연장을 해봐요. 그럼 뭔가 수렴하는 게 나타나는데 이 수렴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일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B의 일함수가 어떻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두 그래프는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야. 야 이건 알잖아. 이거 비례야.
이거는 반비례잖아. 야, 이거를 밑에를 싹둑 잘라. 그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진동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파장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왼쪽 위에 봐봐. 그 검전병에다가 지금 수운동을 좀 쪼여주고 있죠? 자외선이 보이죠? 이 실험은, 자, 오해하지 말고 처음에 뭘로 되어 있는 거냐면, 검전병 자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금속박이라 그래요. 금속박이라 그래서 매우 얇은 알루미늄을 얘기를 하는데, 알루미늄 같은 거. 근데 매우 얇은 금속박이란 건 뭐 생각하면, 여러분 껌종이 알죠? 껌종이 이렇게 벗기면 얇은 그 은색 종이 나오죠? 그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하늘거린단 말이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 그래서 병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만 전환을 띄더라도 어떻게 되겠냐? 벌어지겠지? 얇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 이제 벌어진 모습이 이렇게 표현돼 있을 것인데, 이 상태가. 여기다가, 광량자를 쪼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도수 큰 빛이라 그랬었죠. 근데 대부분 자외선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어떤 금속은 가시광선 정도의 작은 진도수로도 된대요. 세슘판 같은 경우. 그럼 그거는 가시광선으로도 광전자가 튀어나간다는 얘기는 그 금속판의 일함수가 세슘은 어떻다는 거니? 작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도수 큰 빛을 자외선을 쪼여주면 여기서 광전자가 이제 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전혀 나가면 요 병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가 모자라게 되겠죠. 그럼 밑에 마이너스 전자는 세죠, 약해져. 약해지니까 어떻게 될까? 청력이 약해져서 오므라들겠죠. 그러니까 오므라드는 변화를 딱 보면서 얘는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이때 명칭 하나 얘기하자. 자, 이거 이름 뭐라 그랬어요? 바로 광량자. 그 다음에 이때는 전자는 뭐라고 하냐면 광전자라 그래. 바로 광전자. 그러면 이 전자가 나와서 여기에 접전장치라 해서 전자가 딱 모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검유계를 딱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광전자가 도착을 하면은 이제 검유계 발룸금이 움직이죠? 이때 광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탁 플리즈인데 마지막이니까 뭐 문제 풀면서 다음에 만날 수는 없잖아? 오늘 문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런 그림이 나오면요. 항상 버릇처럼 무슨 이유가 있을 때 하다 보면 광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모습이 나오면 반드시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전자랑 전류는 반대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광전류 방향을 반드시 표시해놓고 문제를 보세요. 알았죠? 이게 광전류 방향이 되는 것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이 이제 보였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풀어보기 1번 같은 풀어보기 같은 경우는 보자. 한계 진도수는 금수에 따라 다르다. 당연하죠. 누가 한 게 제일 큰 거야? 구리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풀어보기는 5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이람수가 가장 작은 금속은 나트륨판이다. 5 당연한 얘기죠. 3번에 6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이상의 진도수를 가진 광자를 쪼이면 빛을 쪼이면 광량자를 쪼이면 그 얘기야. 세 금속 모두 광전자 나온다 그랬는데 얘들아 아연이나 구리는 턱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X가 된 거 동번 3번은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곧잘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나트륨 그 다음 요게 뭐래서 아연, 구리 이렇게 나와 있죠? 6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가 여기니까, 선생님, 요거 이상은 다 되지 않나요? 미치는 거죠? 요거 이상도 포함된다 이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문의 상태로 생각하는 겁니다. 얘는 분명히 이 정도 이상은 돼야지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진노수를 쪼여줬다. 그럼 서로 간에 어떤 차이를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하면은, 나트륨과 아연, 나트륨은 튀어나와, 안 나와? 나오고, 아연, 광전자 나오고 광전류 측정되고 구리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이때의 광전자 한 개 운동에너지 당연히 누가 더 큰 거야? 나트륨이 더 크겠죠. 운동에너지는. 자, 이 정도 이제 받고 다시 이제 왼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전효과 1부 끝. 모두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도는 진해지는 거야. 이제 2부로 들어갑니다. 2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먼저 요거부터 또 여기다 좀 써놓고 우리가 빛이 세다 이런 말 할 거거든. 이거는 써놔 왼쪽에다가. 왼쪽에다 좀 써놓으세요. 이제 왼쪽 페이지 절반 이후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빛이 세다는 얘기는 빛이 밝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빛이 세다는 것을 만약에 파동으로 얘기를 한다면 흰색 불필 다 나눠져가지고 분필이 없네요. 분필 좀 줄래요? 자, 이런 비굴한 모습을.
자, 이걸 파동으로 의한 빛이 세다. 이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 이 뜻이야. 에너지 크다. 크다, 침폭 크다. 이거죠. 우리 간섭하면서, 이렇게 되면 더블, 봉강간섭, 발거,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침폭 크다, 에너지 크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걸 입자로 얘기할 때는요. 입자로 할 때는 쏟아지는 비달갱이가 많다. 이 뜻입니다. 쏟아진 광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 형광등 밝어. 어이구, 에너지 커. 이거야. 파동으로 얘기한다면. 근데 입자로 얘기하면, 오유, 밝어. 어이구, 쏟아지는 비달갱이 많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웃음이 나와요. 뭐가 비달갱이가 쏟아져?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서로 간에, 파동 에너지가 커. 밝은 것은. 이거 왠지 모르게 그냥 잘 받아들여요. 근데 쏟아진 비달갱이가 많아? 뭐가 비달갱이가 많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왠지 이건 자연스럽고 이건 좀 부자연스러워요. 억지스러워요. 그러나 생각해봐. 파동 에너지 크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이해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무슨 파동이 어딨어 이게? 줄이 어딨어? 근데 우리는 의뢰 맹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냥 에너지가 왜? 지금까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이 얘기는 별로 쓰진 않았기 때문에 왠지 이건 억지스럽단 말이야. 근데 나는 사실 이것도 나는 잘 모르겠어. 파동? 도대체 어디 파동이 있어? 둘 다 억지스러운 거예요. 둘 다. 억지스럽다기보다 둘 다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파동이라고 보여준 적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입자 알갱이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냐면 실험을 했더니 실험 결과가 파동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파동성이라 얘기했던 거고 입자에 대한 결과가 나오니까 입자라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전달 공부했던 보강간섭의 상승한 생각해봐라. 입자끼리는 그런 간섭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파동이니까 그런 간섭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파동성 결과이기 때문에 빛은 파동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단어는 입자로 설명돼야 되니까 또 입자성이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런 실험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여기 금속판이 있는데 여기다 빛을 쏩니다. 이때 빛을 실험 자체가 빛을 세게 하는 거예요. 빛을 세게, 그러니까 밝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험 방법은 랜턴을 좀 가까이 비춘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밝아지잖아. 알겠죠? 그래서 빛을 밝게 한다 했을 때 이게 만약에 파동으로 해석이 되려면 if 파동이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자, 빛이 세다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다 그랬어요? 많다. 파동으로서는. 그럼 이 에너지가 많으니까 금속판에 이런 정해져 있고 이 전자한계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죠? 파동이라면 이 전자한계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안 생기더라 이거지. 변동이 없다 이거 전자 운동 에너지는. 또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냐면 광전류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한계 온도에 변동이 없는데 광전류 증가한대. 파동 해석이 안 돼 지금 이 실험 결과가. 그래서 이것을 입자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자, 입자 밝다. 쏟아지는 비달갱이 어떻다? 많다. 쏟아지는 비달개가 많다라는 것이지 이거 한 개의 광량자 알갱이 에너지 크다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이 광량자 한 개의 에너지 오로지 뭐에 관련된다고 했어요? 광량자설. 진동수에 관련되는 거죠. 파장에 관련되는 거죠. 진동수 큰 빛, 파장 짧은 빛 아니면 이것은 광량자 알갱이 하나 에너지는 변동이 없다 이거야. 단지 밝게 보낸다는 얘기는 쏟아지는 비달개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광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쏟아지는 비달갱이 많으니까 아까 그랬잖아. 알갱이 하나가 전자 하나 튀어나오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이 전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니? 많아지는 거죠.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와? 많이 모여. 이게 해결되죠. 광전류 증가한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입자로서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말이 파동에서의 문제점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또 하나. 만약 빛 파동이라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전자 한 개 온도에 증가해야 된다. 왜? 써나. 파동 에너지 커져야 하니까. 파동 에너지 커지는 거니까. 파동 에너지 커지는 거니까. 뻗드. 그러나 뻗드. 밑에 책 쫙 펴져 있죠. 뻗드. 실험 결과상 광전자 한 개 온도 에너지는 불변이다 이거야. 또 광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입자로 해석해보자. 자, 씁니다. 불러드릴 테니까. 그 밑에 뻗드 실험 결과. 광전류 한 개
광전율세가 증가한다? 씁니다. 쏟아지는 비달갱이 많음으로 쏟아지는 비달갱이 많음으로 뭐 쏟아지는 광자 많음으로 튀어나오는 광전자 수 증가. 튀어나오는 광전자 수 증가. 그러니까 광전류가 증가한다 이거죠. 알겠죠? 네. 그 다음 참고로 얘기하는데 그럼 요 한 개, 진노수 크게 봐. 그럼 진노수 크게 하면은 광량자 알갱이 한 개 에너지 커진다 그랬었죠? 그럼 광전자 한 개 운동이 커지는 거죠. 이때의 광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만약 진노수 크게 해서 요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면 광전류 세기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선생님, 요 운동이 크면 속도가 빠르니까 더 빠른 시간에 도착하게 된 짧은 시간에 도착하니까 전류란 것은 시간당 전하량이므로 더 짧은 시간이니까 전류 세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는 이제 피시면서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그 시간당 전하량은 건 뭐였죠? 어떤 비저항체에서 단면을 1초당 통과하는 전하량 이걸로 전류 세기를 얘기한 거죠. 그 오묘업체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무슨 전류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광전류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빨리 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 많이 모이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거 하나가 무지하게 빨리 와. 그것보다는 무지하게 많은 수가 한 3박 4일로 와. 그리고 도착해. 그럼 그게 더 많은 전하의 이동이 생기는 거니까 광전류가 증가하는 것이지 짧은 시간 내에 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전자 한 개 운동 에너지가 전류랑 직접 관련된 건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자, 고전 확인하고. 밑에 요약을 보니까 1번, 2번은 이제 아는 얘기야. 3번. 광전자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별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빛이 세지면 쏟아지는 비달갱이 많고 그만큼 튀어나온 광전자가 많으니까 광전이 증가할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왼쪽에 검전병 4개 그려놨지? 커다란 동그랗잖아. 지금 한 얘기를 검전병으로서 설명해놨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로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꼭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하나를 같이 봐야 돼요. 자, 한 장, 2장을 넘깁니다. 자, 2장에 수능 5번이 있죠. 자, 수능 5번을 볼게요. 자, 거기에 바로 이제 설명으로 봅시다. 여기는 광전자 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은 운동 에너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 모습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5.6 일렉트론 볼트로 되어 있고 여기는 7.3 일렉트론 볼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뭔가 좀 살펴보면 야, 봐봐. 이제 튀어나오는 전자들을 광전자란다 그랬는데 이 말은 운동에서 다들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광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모두 똑같으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온도에 가는 놈이 이 정도 숫자가 있고 이 정도 크기의 온도에 가는 놈이 이 정도 숫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운동 에너지가 모두 똑같으란 보장은 절대 없는 겁니다. 야, 봐라. 마라톤 출발하는데 스타트 라인에서 한 50명, 100명이 여기 땅을 출발하는 거야.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쫙 출발하니? 인민군이니? 빠른 사람이 있으면 느린 사람도 있겠지? 그럼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리? 누가 빠른 놈이죠? 앞쪽에 있는 사람이 빠르겠지? 뒤쪽에 있는 사람은 걸리적거리잖아. 그죠? 느리겠죠? 그거 똑같아요. 지금 제가 비물리 비율을 들어드렸는데 절대 이게 연관성이 있는 얘기예요. 절대 비물리 표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야, 이 금속판 있는데 전자들이 모두 표면에만 있니? 뒤에도 있지? 표면에 있는 놈들은 그냥 튀어나오는데 그래도 좀 뒤편에 있는 놈들은 나오면서 걸리적거리잖아. 에너지 손실이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튀어나온 놈들이 모두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놈들은 최대값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놈들은 좀 뒤늦게 나오는 놈들은 최소값이 된단 말이에요. 뭐 늦다 빠르다 이런 개념보다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에너지가 큰 놈이 있는가 하면 운동에너지가 작은 놈이 있단 말이야. 손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겠어요? 그 얘기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요거 자체.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최대값 그 말을 꼭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금속판이 있는데 여기에 쪼여지는 빛의 그 광량자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 일렉트론 볼트라고 할게요. 일렉트론 볼트는 줄 단위입니다. 에너지 단위예요. 이따 설명드릴게. 에너지 단위야. 근데 여기서 튀어나온 놈이 이 운동애들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이 있어요. 그럼 요 이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대값을 빼야지 되겠니? 최소값을 빼야지 되겠니? 최대값을 빼야 되겠죠? 예를 들어봐. 그래, 큰 값이 8이고 작은 값이 2라고 해봐요. 만약 최소값 2를 빼봐.
그럼 이걸 이함수 추정해보자. 그럼 10에서 8 소모되고 나머지 2, 요 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걸 빼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빼봐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10에서 2 빼니까 남는 건 전부 8이거든? 작은 놈들도 있고, 최대값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최대값을 빼줘야 돼요. 지금 얘가 최대값이 얼마 돼 있어? 7.3 일렉트론 볼트로 돼 있죠? 그럼 문제 자체가 10 일렉트론 볼트를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7.3 일렉트론 볼트 빼니까 이함수로 가능한 수 얼마 되겠어? 그럼요. 2.7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거기에 2.7 일렉트론 볼트가 답이 될 겁니다. 역시 에너지 보존이죠? 이 문제가 재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작년에 이따 보면 내가 얘기할 건데 이건 정말 한심한 작태 또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에너지 보존 주제된 게 몇 년 동안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정답률 30%잖아요. 그게. 이따 보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이걸 보고서 내용 하나를 더 공부합니다. 뭐냐면 봐봐.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야. 만약에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요렇게 된 이거 좀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게야. 그럼 이 그래프는 이거랑 뭐가 다르냐면 요 정도의 에너지량을 갖는 그 운동 에너지 갖는 광전자들이 요 정도 개수는 더 있는 거잖아. 요런 운동 에너지 값을 갖고 있는 그 광전자 튀어나온 놈들이 이 정도 개수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것은 총 광전자 수가 어떻다는 얘기니? 더 많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요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랑 관련되는 거야? 총 광전자 수랑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의 넓이, 요 넓이 의미가 살짝 표시해놔. 넓이 의미가 총 광전자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또 한번 설정해보자 이게야. 자, 요렇게 생겼다 이게 조금 이쪽 넓게, 이런 좁게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그려봐. 그래서 요 하얀 놈을 A라고 그러고 요 놈을 이제 B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둘이 비교해보자. B보다 A가 넓어. 그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튀어나오는 광전자들이 더 많이 튀어나오는 거야. 왜? 왜? 쏟아지는 비당이 많다는 얘기지. 빛이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그림에서 A는 B보다 뭐가 많다? 광전자 수가 많다? 빛이 더 어떻다? 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B는 또 뭐가 더 어떻게 다르겠느냐? 야, A보다 B의 최대값 운동에너지가 어때? 더 크지? 그럼 봐. 최대값 운동이 크다는 사실은 또 생각의 힘,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는 거다. 튀어나오는 최대값 운동이 크다는 사실은 금속반의 일함수가 어떻겠니? 좋아, 에너지 보존, 광량제 에너지 이퀄 일함수, 보태기 남는 값 운동 에너지 이거 있잖아. 생각해. 튀어나오는 최대값 운동이 커. 금속반의 일함수가 어떻다는 뜻이야? 작다는 뜻이지. 아니면 H상 쥐어주는 광량제 에너지가 어떤 거야? 크다. 진도 큰 빛, 파장 짧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을 담아서 요 B는 또 써놓습니다. B는 뭐냐면 진동수, 큰 빛, 울 아니면 일함수, 작은 금속판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 자, 이래서 이제 2부 끝. 이제 광적과 3부 들어갑니다. 자, 먼저 얘들아, 이거 보통 이 금속판이라는데 이걸 음극판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광전류방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반대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뭐다? 플러스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통 음극판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금속판을. 알겠죠? 그림은 보통 이런 그림 많이 나올 거야. 요렇게 놓고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요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빛이 주어지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모인다, 뭐 이런 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열전히 지울게 이거는. 아까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어인데 일단 이 3부에서의 얘기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또 캐치 광광 하고 돼 있죠? 정전압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1 일렉트론 볼트 설명할게. 역학적인 일은 힘과 거리곱이죠. 전기력에 의한 정기적인 일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하량에다가 전압, 전위차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들어가면 물리 2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는데 물리 안에서는 요 정도라면 조금 약간 좀 이제 어떤 거리감을 좀 좁히자 이게 뭐냐면 사실 물리 안에서 이걸 쓰고 있었어요. 어디서 사실 쓰고 있었냐면 여러분은 전력이 바로 뭐라 했어요? 전기의 일률이라고 했었지. 왜 전력 P가 일률이냐? 전력은 전압과 전류곱이지. 이게 왜 일률이냐 이거지. 그죠? 사실 이런 내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전류의 뜻이 뭐죠? 시간당 전하량이지? 오. 이게 뭐예요? 3, 2? 그렇죠. 그래서 시간당 1. 그래서 이거를 일률 전력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쓰고 있었다. 이 정도 거리를 좀 좁히자 이게. 이 내용 들어가면 또 물리투 내용이 되니까. 일단 전하량의 전해체 곱하는 게 1인데 자 여기서 1 일렉트론 볼트는 바로 이거예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에다가 1볼트 곱하는 겁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Q고 이게 전체 V잖아. 이 1의 양이란 말이야 이게. 그지? 전장의 전하는 어떻게 얘기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다 1볼트입니다. 그럼 몇 줄 나와요?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 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 단위예요 사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일렉트론 볼트, 미세 에너지 단위, 전자 볼트 단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로미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일렉트론 볼트는 줄이야. 근데 이 정도 수치를 갖고 있는 줄의 양, 에너지량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 일렉트론 볼트 단위를 쓸 것이고, 자,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이 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내가 알고 싶어. 물어보고 싶어. 근데 그럴 상황은 못 돼. 예를 들어서 말이다. 어떤 여학생이, 저는 여학생이, 여기 있는 여학생이 막 달려와요. 그냥 운동 에너지 얼마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 험상궂은 미소와 체격에는 도저히 못 물어보겠어. 할 수 없어요. 몸으로 떼어보는 거야. 떼어서 저 친구를 막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막는데 소모됐던 그 일의 양이 저 친구의 에너지란 얘기지. 저 친구 막 뛰어와요. 100줄로 막아봤어요. 막 뛰더니 핑 싫어. 그냥 가요. 애구하고 나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00이 훨씬 넘는 거죠. 200으로 막았어요. 막 뛰어와. 막아봐야지. 200. 아이고. 그냥 핑 싫어. 그냥 지나가. 200이 훨씬 넘는 거죠, 예상대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는 남자친구가 모여가지고 스크럼 따고 딱 막아봤어요. 500으로 막았던 거야. 근데 막 달려. 이제 되겠지. 애취 빙신들어. 그냥 지나가요. 훨씬 넘는 거죠. 안 됐다 싶어가지고 모든 이반 남학생들하고 바리케트 치고 세멘트 바르고 해서 성벽을 만들어봤어요. 막 천으로 달라 이제. 모르는데 또 우린 천으로 막았어. 막을 수 있겠지. 막 떨립니다. 그러더니 애취 빙신들어. 그냥 지나가요. 다 부숴요. 우리는 뎁도 안 되는 거야. 천이 훨씬 넘는 거죠. 안 됐다 싶어가지고 정말 깃발 꽂고 성벽 3일 동안 쌓아가지고 이제는 3,999까지 막았어요. 에이 빙신을 그냥 다 부시고 지나가. 그러다 4,000쯤 됐을 때 막 떨어 애쯔 하고 딱 서요. 아 역시 막강하구나. 이 친구의 에너지가 우리가 막는데 소모됐던 4,000주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에너지 4,000주 알게 된 거야. 막아보는 거야 일단. 막는 데 필요했던 일이 필요한 거야. 응? 그 값을 찾기 위함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이 전자의 광전자 이동을 방해하는 거야. 막아보는 거야. 그러면 역방향의 전압을 걸어야 되겠죠. 현재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전지를 걸어볼게요. 야 그럼 이것은 광전류를 도와주는 방향이니 광전류를 막는 방향이니? 이거 보면 도와주는 방향이지 이건 순방향이라는 거야. 바로 순방향.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를 역방향의 것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걸어봐라. 그럼 이건 뭐야? 역방향이 되죠. 이게 막는 거야. 이게 막는 거야. 알겠어요? 또 이렇게 생각해봐. 야 음극이잖아. 전자가 음극으로 모여? 그지? 힘들지? 그럼 막을 수 있다 이거지 이거 자체가. 알았어? 그래서 이때 만약에 검류의 눈금이 제로가 돼. 그럼 그때 막는데 필요했던 일이 운동 n이란 거니까 전자 한 개, 요 한 개의 전하량에다가 막는데 필요했던 역방향의 전압을 검유계 눈금이 0이 되는 이런 정지전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압 곱방값이 바로 뭐다? 전자 한 개의 운동 n이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근데 좀 정확해 봅시다. 자 봐봐. 이때 이런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했죠? 광전자에 의한 전류를 광전류. 자 이게 전압입니다. 자 전압이 제로예요. 광전류 흐릅니다. 왜? 광전 효과야. 전원장치된 전류가 아니란 말이야. 흘러. 그런데 이쪽이 지금 뭐냐면 플러스 전압, 순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역방향을 뜻하는 거야. 순방향의 전압을 이 정도 딱 걸었다? 근데 전류 요즘 증가해. 이거 뭐니?
광전류가 증가했다는 것은 광전자가 갑자기 많이 튀어나왔겠니?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뭐야? 광전류 증가했다는 것은 많이 모인 거야. 여기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100개가 튀어나오지. 이 100개가 여기에 모두 모이란 보장은 없어요. 광전류 장치했으면 이런 접지에 모이는 거야. 튀어나온 전자들이 모두 여기 모이란 보장 없어요. 100개가 튀어나오면 그중에 한 1, 20개 모이는 양이란 말이야. 나머지 것들은 무슨 근거로 일로 가겠냐? 그렇잖아? 무슨 근거로 갈 거야? 지나가 버리는 거야. 안 모여. 그런데 순방향의 전압을 딱 걸어주니까 어때? 이 플러스극이 되는 거잖아. 전자들이 뭘 받겠어요? L력을 받겠죠. 전기력 받겠죠. 근데 물리투로 얘기하면 이쪽의 전위를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모이는 겁니다. 더 모여요. 한 4, 50개 모이는 거야. 그럼 광전이 증가하는 겁니다. 순방전을 더 높게 해서 어디 또 증가해? 무슨 뜻이? 7, 80개까지 모이는 거야 이제는. 더 많이 모이는 겁니다. 순방전을 걸어주니까 크게 하니까. 더 크게 해서 또 증가해. 그러다가 어느 때 이 지구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모일 만큼 모인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래프는 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의미가 써놔 거기다. 순방향 전원에 의해 순방향 전압에 의해 더 많은 광전자 모임. 순방향 전압에 의해 더 많은 광전자 모임. 순방향 전압에 의해 더 많은 광전자 모임. 이거예요. 뭐 이런 건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다 설명드리는 거니까 깊은 부분까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역방향의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봐봐.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전원장치를 확인을 하는 버릇을 가져봐요. 원래 광전효과는 전원장치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근데 실험장치 꼭 전원장치에 있어요. 그것도 순방향으로 표현이 잘 됐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실험을 할 때 먼저 순방향으로 먼저 실험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모이는 거야. 일단 모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순방의 전압을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된 다음에 역방향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 알겠죠? 확인해볼까? 여러분 번거롭지 한번 봐봐. 한 장만 넘겨서 1번 문제 봐봐. 야, 전자 튀어나오지? 수능 1번.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광전류 반대로 체크해놓으라 그랬죠? 그래 봐. 광전류 화살표 찍혀봐. 전자랑 반대로. 그럼 광전류만 딱 체크하니까 야, 전원장 전압 방향과 어때? 일치하지? 무슨 방향이라는 거야? 순방향이라는 거지. 또 볼래? 뒷장 봐봐. 뒷장에 4번 문제 볼래? 4번도 봐봐. 광전 튀어나오지? 광전류 체크해봐. 전원이 전압과 어때? 같은 방향이지? 순방향이지? 그래, 이런 거야. 돌아와. 원래 위치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순방향 전원장치에 의해서 전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작게 하다가 0으로 만들었다가 역방향 전압을 딱 건 겁니다. 그랬더니 광전류 줄었어요. 광전류가 줄었다는 것은 모이던 전자가 못 모이는 거지. 그럼 어떤 놈들이 못 온 거지 지금? 이 정도의 전압으로도 모든 놈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 놈들은 운동에너지가 어떤 놈들이야? 작은 놈들. 그 놈들은 못 온단 말이야. 하지만 운동에너지가 큰 분들은 어때요?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 저를 흐르고 있으니까. 그치? 역방향으로 저를 더 크게 했을 때 광전류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웬만한 놈들은 못 오는데 그래도 광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 운동에너지가 큰 그분들은 도달하고 계시는 거죠. 역방향을 더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광전류 또 줄었어. 못 하는지 웬만해서. 그런데 여전히 광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운동에너지가 큰 그분들은 도달하고 계시는 거죠. 역방향이 더 크게 했어요. 광전류 무지 줄어들었어. 어이구, 그래도 흐르네? 왜? 운동에너지가 큰 그분들은 도달하고 계시는 거지. 역방향이 더 크게 했어요. 광전류 무지 줄어들었어. 그래도 어느 정도 광전류 흘러요. 왜? 운동에너지가 큰 그분은 도달하고 계시는 거지. 역방향이 더 크게 했어요. 광전류 무지 작아졌어. 근데 약간은 광전류 흘러요. 무슨 뜻이야? 운동이 큰 그분만큼은 도달하고 계시는 거지. 근데 하다가 운동의 역방향을 더 크게 했어요. 광전류 제로 됐어. 뭐니? 이제 그분마저도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누군지 알겠죠? 보스도 못 오는 거야, 이제 그분도. 그분도 막아버린 거야.
그럼 이때 전압을 딱 재면은 이때 전압에 대한 요 값은 그분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최대값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그래프 보면 알았을 거야. 이번에는 말이다. 그래. 요거하고 A하고 B하고 비교해볼래? 야, B보다 A가 정지전압이 더 어때? 이걸 정지전압이라, 빨리 정지전압. 책에 따라서는 뭐 어차피 그 영문 번역이기 때문에 정지전압을 저지전압이라 해요. 빨리 저지전압. 그냥 정지전압. 그게 좀 발음이 낫죠? 정지전압.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보니까 B보다 A의 정지전압이 어때? 더 크지? 또 생각의 힘, 에너지 버전이다. 정지전압이 크다는 사실은 막는 데 일이 많이 필요한 거지. 막는 데 일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 하나의 최대값 운동이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얘기죠. 그 조직의 보스는 그냥 일개 동네 지역 보스가 아니지 전국구 보스라는 거야. 그렇죠? 결국 정지전압이 크다는 사실은 막는 데 일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 막는 데 일이 많이 필요했던 것은 그 최대값 운동 에너지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대값 운동이 컸다는 얘기는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금속판의 일함수가 작거나 그래서 아까 연습시킨 거야. 금속판의 일함수 작거나 아니면 애상초 진노수가 큰 비리거나 이거지. 그래서 자 이렇게 쳤거나 이렇게 비교할 때 이것은 진동수 큰 빛 일함수 작은 금속판 이렇게 될 것이야. 자, 이번에는 이제 B와 C를 비교해 볼게. 야, B하고 C는 진동수가 똑같이 이제 그림에 표현됐을 거야. 그지? B하고 C가 진동수 똑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함수는 같은 금속판이라고 하자. 같은 금속판이야. 그럼 둘의 정진압이 똑같다는 사실은 둘의 진동수가 어떤 빛이라는 거야? 같은 광량제를 가진 진동수 빛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보다 이거의 광전류가 어때? 더 세지? 야, 광전류가 세다는 것은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어떻다는 거야? 더 많다는 거지? 빛의 세가 더 어떻다? 세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체크하고 비교하는 것은 빛이 위로 갈수록 더 세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위로 갈수록 더 세다. 위로 갈수록 고마워.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색깔로 한번 비교해보자. 색깔로. 이걸 만약에 파란색이라 한다면 지금 큰 빛이잖아. 요 빛은 둘 다 무슨 색? 빨간색. 그런데 얘보다 얘가 더 센 빛이니까 얘는 강한 빨간색. 얘는 야간 빨간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광전효과 3부 끝. 그 다음 여기까지. 여러분이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입자성을 증명한 건 아니고 입자성이 대두가 된 거예요. 파도 해결되지 않는 점을 입자로 해결한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20, 30년 동안 뭐 옥신각신 합니다. 빛은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야 파동.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과학자 저 과학자 하면서 도처에서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기도 하고 빛의 입자성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막 옥신각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밑에 있는 참고로서는 입자성의 증명 실험 컴퓨터 효과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야. 뭐 깊이 갈 필요도 없는 분이야. 자, 여기 어떤 전자가 있는데 타겟 정에서 엑스레이 쏩니다. 엑스레이는 파장이 짧은 빛이에요. 엑스레이도 전자파 일종이라 그랬죠? 파장이 짧은 엑스레이를 쐈는데 야 원래 그 파동이 장애물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지? 회절된다 그랬었잖아. 쏘면은 엑스레이라는 요 파장이 짧은 요 빛은 분명히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응? 회절에 의해서 뒤에 장애물 통과돼서 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실험해보니까 얘가 부딪히고 나서 엑스레이는 여기 와 있어요. 조사된 문. 조사하고 나니까 전자는 또 여기 와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는? 이거 충돌이잖아. 입자의 충돌을 얘기하는 거죠. 입자성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얘기가 실험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빛은 입자다라고 또 입자성 증명이 나오는 거야.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험 결과가 입자성 증명 실험이 됐다 이거죠. 특히나 더군다나 이제 람다보다 람다가 더 크다 얘기는 산란된 엑스레이 파장이 더 길어져. 산란된 엑스레이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야, 이 단원에서 파장이 길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걸 얘기를 하겠죠.
왜 부딪히면서 에너지 작아졌겠니? 나눠 가진 거야. 그래서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이 이 컴퓨터 육관에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운동량 보존 이런 얘기 하니까 확실한 이거 입자성 증명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런 게 있다고 소개해 드린 거고, 뭐, 오른쪽에 1, 2, 3이 있다면 3번은 뭐 그냥 눈으로 한번 딱 보고 1, 2번 정도 살짝 확인한다. 1, 2번, 오른쪽에 동그란 1번, 2번 정도. 자, 뒤져놓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봐.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기 전에 물질파일 끝내놓고요. 자, 여기까지 옥신각신한 거야. 입자의 파동, 빛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드브르는 사람이, 그래? 너희들이 파동을 여기던 빛을 잡고 입자다 파동 싸워? 좋다. 그럼 나는 이렇게 제안하겠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어른 입장했을 때 얘가 속도 V로 움직이면 얘는 운동량을 갖는다 그러죠. 이 운동량을 갖는 입자는 파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제 물질파란 말입니다. 자, 팔로우 물질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뜻이야. 물질, 입자를 뭘로 본다? 파도로 본다는 뜻이야. 그래서 물질 파장은 요걸 파도로 볼 때는 요 물질 파장은 운동량과 무슨 관계다? 반비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안하는 겁니다. 응? 실제로 이 드브로인 사람은 굉장한 천재적인 사람으로서 그랬대요. 20몇 살에 일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제안이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제안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수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증명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입자를 파도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제안했으면 실험으로 달려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입자가 파동수에 나타난다면 얘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실험으로. 그때 이제 어떤 실험이 성공하게 되냐면 야, 이거 뭐죠? 이거? 아까 했는데? 다니엘 슬릿 회절문이라 했었지? 그죠? 이게 다니엘 슬릿 실험 장치야. 이거 파동 장치냐? 입자 장치냐, 이거? 응? 파동을 보는 실험이지, 회절이니까. 전자를 쏘는데, 입자라면, 얘가 전자, 파파파파파, 여기 맺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해보니까, 이렇게 돼. 이거 뭐니, 이거? 모였다. 여기다 이제, 스크린에 형광물 출발해서 발광 현상 보입니다. 밝다. 그러니까 전자 부딪혀서 빛을 내는 거야, 여기서. 밝다, 어둡다. 이거 뭐니? 무슨 문이 나타나는 거야? 회절문이 나타났지? 다니엘 슬릿 회절문이지? 다니엘 슬릿 회절문이는 파동성이야, 입자성이야? 파동성이잖아. 입자를 쐈는데 파동성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입자에 뭐가 증명이 되는 거야? 물질파의 성격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야. 이것도 빛을 입자로 본 건 아니야. 빛을 입자로 본 게 아니죠. 물질을 파동으로 본 게 말 잘못했다. 파동을, 뭐야, 이렇게 말 헷갈려. 물질, 요런 알갱이를 파동으로 보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입자 물질을 실험을 했더니, 파동 결과 나온다 이거지. 오토할과 환장하더라도, 물질도 파동의 성격을 갖는구나. 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이 성공을 하면서 드브르의 물질파는 이제 급격한 물선을 타고 현대 물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거지. 이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화투나 물투 하신 분들 중에서 그 핵 주변에서 전자가 있다, 빅민 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자가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 물질파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말까지 이제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성공하는데 이걸 누가 성공했냐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실험에 주체가 되는 거예요. 들어봤죠? 톰슨이라는 사람. 화투 물투 하신 분들. 톰슨, 뭐 발견한 사람이에요? 전자 발견한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들 톰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실험해가지고 이거 노벨상 타거든요? 이 실험적 증명으로. 그래서 이 집안은, 이 톰슨 집안은 전자 갖고 이대를 먹고 산 집안이 돼요. 아버지 톰슨은 전자 발견해서 노벨상 타고요. 아들 톰슨은 전자의 파동성 발견해서 노벨상 타고요. 그 아들 톰슨입니다. 그 톰슨 아니야. 여러분 화투나 물투시에 나올 겁니다. 톰슨이. 이런 물질파의 실험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고, 야, 그러면, 보나마나, 뭐가 나오겠냐? 회절무늬 간격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이 얘기 하나 하자. 주목.
선생님, 물질파 람다는 운동량분의 H. 이거 어떻게 유도하나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거 아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면 흉내라 그랬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이거 나와요. 응? 이거 V라 놓고 이거 V라 놓고 그런데 야 생각해봐. 드브로이가 논문에 딱 내는데 저는 물질을 파동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제1장 딱 써 있는 거야. 제2장 딱 써 있어요. 제3장 그러므로 제한한다. 이거겠냐? 아니겠죠? 분명히 어떤 유도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쫓아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성립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유도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은 얘기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려고 나서지 말란 말이야 여기다가. 알겠죠?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떤 입자의 운동량을 뭘로 파악하겠다? 물질파장으로 반비례로 보겠다.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물질파장 람다는 운동량과 반비례다. 꼭 기억하셔야 돼. 빨리 물질파. 제목 자체 뜻이야. 빨리 물질파. 그 다음 앞으로 분매 파동장치인데 전자를 쏜다는 동, 원자를 쏜다는 동, 요따구 소리 한단 말이야. 보나마나 뭐랑 연결되는 개념이야? 물질파 개념이란 말이야. 이중 슬릿장치 나왔어? 여기 간섭문이 보는 거지? 근데 거기다 원자 쏘고 있어. 그럼 물질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봐라. 여기 지금 무늬강이 얘기했잖아. 그러면 회절 특성이 뭐니? 무늬가 넓게 하고 싶다. 자, 무늬강이 좁게 하고 싶어. 그럼 회절 잘 되라는 건 못 되라는 거야. 못 되라는 거지? 그럼 못 퍼져야 돼요. 회절 안 돼야 되겠죠? 회절은 안 돼야 되니까 파장은 길어져야 돼? 짧아져야 돼? 파장 짧아져야 되겠죠? 여기서는 파는 무슨 파라고요? 무슨 파? 쪽파? 대파? 가구파? 차구파? 아니지. 무슨 파? 물질파. 그래, 빨리 물질파. 물질파장이 짧아져야 되겠지? 그럼 물질파장이 짧아지려면 물질파장은 뭐랑 반비례? 운동과 반비례했지? 운동량이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될 거 아니니? 역시 플랑크 상수예요. 상수입니다. 그럼 운동량이 커지려면 입사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죠? 그럼 전자를 쏘는데 어떻게 쏘는데? 전자가 발생해야 될 거 아니야? 음극판이 있고 양극판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주는 거야. 이게 음극판이야.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속도 크게 하고 싶어. 걸어준 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해준단 말이야. 그럼 전압 크게 하면 왜 속도가 빨라져? 전자 한 개 전압에다 우리 공부한 거 있어. 전압 빼 전해차는 뭐라고요? 3, 2? 그래. 전압, 가속 전압을 걸어서 얘한테 2를 해줘. 그럼 이 전자는 2를 받아서 이제 뭐가 증가하는 거야, 스스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주목. 전압을 크게 해. 운동 에너지, 전자 운동이 증가해. 운동량 증가해. 물질 파장 짧아져. 무늬 간격 좁아져. 이 얘기란 말이야. 계속 봐. 가속 전압을 4배 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가속 전압 4배 했어. 그거 쓰지 마. 쓰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 가속 전압 4배 했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 몇 배 돼? 4배야. 그 안에 속력 몇 배야? 2배야. 그지? 그럼 운동 몇 배 되는 거야? 2배야. 물질 파장 몇 분의 1배로 짧아지는 거야? 2분의 1배 짧아지는 거야. 그럼 2분의 1배 짧아지니까 무늬 간격이 또 몇 배가 돼? 2분의 1배로 좁아지는 거지. 만약 가속 전압 2배 했어.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배 되는 거야? 2배야. 그 안에 속력은 몇 배? 루트 2배가 되겠지. 그럼 루트 2배가 되니까 운동은 몇 배가 돼? 루트 2배가 되겠지. 그럼 물질 파장 몇 배가 돼? 루트 2배가 되는 거지. 그럼 루트 1배가 되니까 무늬 간격도 몇 배가 돼? 루트 1분의 1배가 되겠죠. 이 관계를 여러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물질파에서의 실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람다는 n분의 h라고 써있죠. 제일 위에. 람다는 n분의 h 거다 동그랗게 쳐놓고요. 어떤 입자든지 운동을 했을 때 파동적 성질을 지닌다 이랬고 거기 중요합니다. 그 밑에 캐치 쾅쾅 거기 가속 전압과 물질파 거다랗게 동그랗게 쳐놔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림 놓여있죠? 두 팔이 볼 겁니다. 하나는 구멍 뚫려있죠? 그 사이에다 씁니다. 그 사이에다가 이거 써놓으세요. EV는 운동에너지 증가. 이렇게, 아니, 증가가 아니죠? EV는 운동에너지. 이거 써놔. 두 판 사이에다가. 그 다음, 요 구멍 뚫린 판과 요 스크린 사이에다가 람다는 n분의 h 써놓으세요. 그러고, 요 무늬 간격에다 델타 x라고 써놓습니다. 아무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실험 장치를 통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2분의 1분의 m제곱, 람다는 n분의 h, 합쳐서 람다는 루트 2m분의 h 이렇게 써놨죠? 거기에 람다는 루트 2m분의 h 있죠? 그 점선 x로 살짝 지울 듯 말 듯 이렇게 해놔요. 지우면 안 돼. x 하면 안 돼. 람다는 루트 2m분의 h 살짝. 왜? 이거 매우 훌륭한 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살짝 해놓으라는 얘기는 이거 여러분 또 입력하려고 하지 마요. 머릿속에. 두 식 어차피가 합쳐라. 그럼 산수할 줄 아는 사람은 다 합쳐진단 말이야. 근데 왜 제가 하지 말라냐면 왜 또 이런 거 늘리냔 말이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거지. 이 관계지. 그리고 물론 빨라서 좋아요. 어이구 전압 4배 했다. 바로 파장, 물질 파장 몇 배가 돼? 2분의 1배. 나타나겠죠? 물질 파장 짧아야 된다. 이거 과수 전압 4배 하면. 이건 짧게 금방 나오겠지만 결국 그 중간 과정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물리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서 요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실험 자체를 이해하시 바라고 그 밑에 요거 하나 좀 써놓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 이게야. 가속전압. 가속전압을 읽어. 빨리 가속전압. 가속전압을 크게 하면 운동이 커지죠. 비례 표시 딱 합니다. 쭉 써볼까.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과 무슨 관계야? 비례지. 그냥 비례니? 비례인데 비례 종류의 반비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례는 비례인데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예. 왜? 아니 그렇잖아. 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4배, 속력 2배니까 운동량 2배. 이랬잖아. 운동은 제곱비라는 거죠? 이때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우리의 필살기 있잖아.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 관계. 그래서 해놨잖아. 그래. 2n분의 p제곱 이거 있잖아. 요거. 그래서 2n분의 p제곱 이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전자전력 정인수가 둘이 비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운동량하고 물질 파장과 무슨 관계? 반비례를 썼죠. 자, 이렇게. 요거랑 운동량과 물질 파하고 반비례입니다. 파장, 물질 파장. 아, 이렇게 읽어. 빨리 물질 파장. 그 다음에 어디도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는 이 물질 파하고 무늬 간격이 파장과 무늬 간격 무슨 관계야? 비례잖아. 회절 특성, 그지? 그래서 무늬 간격 비례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 플리즈. 뭐냐? 제발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관계들을 쭉 정리한 것뿐이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렇고 이걸 공부하시라는 거고 실제 문제 다뤄질 때 이것과 이것을 물을 수도 있고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물을 수도 있고 또 요것과 요것을 물을 수도 있어요. 이것과 이거의 관계를 물을 수도 있고 이것과 이거는 평가로 나오는 겁니다. 수능에 나온 거는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바로 작년에 나왔단 말이야. 작년기 이것과 이거 관계야. 그전에도 있어. 알았어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됐죠? 이제 수능 문제 몇 개 풀고 나머지는 직접 맡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은 너무 쉬워. 이거 틀린 사람은 물리 공부 안 한 사람들이야. 별표 치고. 야 거기에 0.5F0 1. 좋아. 자 거기 보면 0.5F0 1.5F0 나와 있지. 그 사이에 아무 숫자 없는 건 뭐겠냐? 그냥 1F0지. 거기다 세로줄 쫙 꺼봐. 그래서 그거 왼쪽 것은 튀어나와 못 나와? 한 개인 수보다 작은 거니까 못 튀어나와. 오른쪽에 있는 B, C, D는 튀어나온다는 거 광전자가. 그런데 그 중에서 B가 C보다 빛이 어때? 더 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B는 거? 센 빛이니까 광전류가. 그렇지. 더 세겠지. B는 C보다 광전류 셀 것이다. 나머지 알아서 해라. 2번 별 2개 치고 자 2번 문제 바로 작년 문제인데 자 요거 보기 전에 뒷자넘깁니다. 3번 별 붙여봐. 어떤 광원에서 공육수능이죠. 나오는 빛의 세기를 진노수 나타낸 것이다. F0는 세슘의 한계 진노수다. 그림 나는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 특정한 진노수의 단색광 대기를 넣었지만 특정한 진노수 단색광의 뜻이 뭐예요? 하나 딱 정해진 색깔 얘기하는 거죠. 그죠? 파장도 정해져 있고 진노수 하나입니다. 그죠? 딱 정해지는 겁니다. 비추는 모습이다 이거야. 그럼 그림 가에서 F0를 찾아. 동그라미 쳐.
그거 밑에는 안 튀어나와. 자, 기억 보모입니다. 진동수가 FA, 광자의 에너지는 세슘의 1함수보다 크다. 이거 보너스네. 작다지? FA는 F0로 작죠? 그러니까 1함수 작다. 기억번 틀렸어. 나가리. 님은 이 F0인 단석간 비중 또 보너스네. 님은 맞았죠? 디귿번 앞에다 별 갖춰놔. 디귿번이 또 작년 수능 문제야. 그러니까 작년에 수업 들은 사람 디귿번 앞에 별표 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문제를 잘 살려내야 됩니다. 핵심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진동수가 FB인 단석광을 비추면 광전자 최대 온도 에너지는 HF0보다 크다 그랬거든. 야, 그러면서 FB 찾아서 살짝 매주쳐봐. 그러면서 FB 찾아봐. FB는 EF0보다 크지. 맞지? 그림 그려. 눈팅으로 하지마, 문제 풀 때. 일함수 HF0야. 쪼여주는 광량자 H 곱하기 뭐야? FB라는 건데 이 FB라는 놈은 EF0보다 어떤 놈이야? 큰 놈이지. 우리 이 정도 산수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에너지 보존이 주제가. 남는 운동 에너지는 뭐야? 여기서 이거 빼는 건데 이놈이 이것보다 큰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요 운동 에너지는 HF0보다도 어떤 놈이야? 이거보다 어떤 놈?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야, 이게 EF0보다 커. 좋아. 별걸 다 한다. 이게 3F0야. F0야. 그럼 몇 F0 남는 거야, 이거는? EF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HF0는 어떤 값이 돼야 돼? 더 큰 값이 남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번에 HF0보다 크다. 그래서 니은 디귿 5번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고서 4번 별표 치고 이거 직접. 아주 훌륭한 문제야. 가번은 광주과 실험량 시지만 나번은 0의 이중선의 시지. 그죠? 어떻게 연결이 될까? 가번에서 A를 쐈어. B를 쐈어 그랬는데 A는 광전자 방출됐대. B는 광전자 방출 안 됐대. 그럼 A는 파장이 짧은 놈이라는 거야? 긴 놈이라는 거야? 파장이 짧은 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번에서 그 실험을 물어봐. 그럼 A라는 짧은 파장을 쏘면 무늬가 어떻게 됐냐? 좋겠지, 안 퍼지니까. 그래, 그렇게 연결하는 거야. 직접 낼 수 있어. 자, 앞에 2번을 봐봐. 제가 왜 3번을 먼저 풀고 2번을 봤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3번 문제 풀듯이. 근데 요 2번이 정답률 30%. 한심한 자태가 나타나는 거다. 시간이 오래 걸려? 웃기지 마, 이게 왜 시간 오래 걸려? 눈팅으로 우왕좌왕하고 이상한 공식 갖다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들고 이러니까 시간이 건겨되는 거지. 봐, 그대로 같이 봅니다. 정독하면서 봐. 어떤 금속에 진동수 F1인 빛을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되었다. F1은 한계준수 이상이라는 것이 정리되면서, 그지? 이때 방출된 광전자 중에서 최대 운동에 갖는 광전자 운동 에너지는 0.5HF1이고 떼게떼게떼. 이때 물질 파장은 람다 1이다 그랬죠? 야, 여기까지 그림 그려봐라. 여기에 F1을 쏘았대. 근데 F1이란 건 에너지 값이 아니지. 진동수죠? 광량 에너지 뭐가 돼야 돼? HF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함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 했어 문제에서? 0.5HF1 이랬지? 집중이 필요해. 어차피 해설서 다 있어. 봐? 야, 그럼 뭐가 나오니 여기서? 뭐가 나와? 아까 이 문제 있었지, 수능 5번. 그잖아. 이함수 나오죠? 얼마 나와, 이함수? 0.5 HF1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때는 이제 뭐라 했어? 이때의 그 전자의 물질파를 람다 1이라고 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금속에 2.5F1 되게 비추었대요. 이 금속도 동그라미 쳐봐. 이때 최대 운동 에너지 갖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 람다 2로 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람다 1, 람다 2는. 야, 그림 또 하나 그려. 눈팅으로 하지 마. 이 금속 그냥 뭐가 그대로야? 이거 그대로지 구해놓은 거. 됐어? 근데 쪼여준 요거 얼마로 한다 그랬어 문제에서? 2.5HF1 이렇게 되겠죠? 2.5F1인 빛을 그렇으니까 광량제 에너지는 2.5HF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값이 나오잖아. 얼마 나와 남는 값? 그래.
E, HF가 나왔지? 됐지? 야, 에너지, 운동의 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4잖아. 속력의 비는 몇 대 몇이니? 1대 2지. 운동량과 물질파장 반비례지. 물질파장 몇 대 몇? 2대 1. 그럼 답 몇 번? 3번. 이게 왜 30%냔 말이야, 이게. 그만큼 헛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헛공부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핵심 찌르면서 공부한다면 얼마나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아무렇게 나와도. 이런 걸 어렵다 했단 말이야, 작년에. 이게 어려운 거야? 너희들 봐봐. 어려운 거니? 생각의 힘이 모자란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야. 봐, 아까 이거 고르는 거 수능 5번이었어. 에너지 보존 얘기하는 거 이거 수능 3번이었어. 그 다음에 이거 관계 따지는 거 뭐야 이거 뻔한 얘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몇 개만 엮어놓으면 어렵다 생각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항상 개념과 문제 연결, 기출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 핵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쓸데없는 식 매달리지 말라는 거. 알았죠? 그 다음 뭐 6번은 이건 뭐 다 푸는 거야. 체크도 안 한대. 알아서 풀어라 이거는. 그 다음 7번. 야 이것도 5수능이네. 운동에너지와 파장관계. 야 여기 있네. 또 나왔네 이거. 운동에너지와 파장하고 무슨 관계? 운동의 파장 무슨 관계? 운동에너지가 크면 운동량 크고 운동량 크면 물질 파장 어때? 짧다 이거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렇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 여기서 남들은 물질 파장 얘기라는 거야. 야 여기에도 있고 금방 이 얘기가 금방 여기서 운동 1대 4다. 그럼 파장비 몇 대 몇이냐? 2대 1 물질파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 다 하나의 문제지. 그런데도 우리는 볼 때마다 다 새로운 문제를 본단 말이야. 왜? 쓸데는 문제집 풀이니까 도전 퀴즈 탐험하는 맨날 다양한 문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전에도 다양해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핵심을 찾으려면은 문제 뜻과 깊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말이 잼말이 굴을 잡으면 호랑이 먹고 뭐 굴 속에서 마늘 먹고 이런 거 있잖아.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깊이로 들어가란 말이야. 뜻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단원 공부할 때 여기서 혼동되는 사람들이 뭘 혼동하냐면 이걸 혼동해. 나머지는 탐구 문제는 안 풀 거야. 직접 풀어. 인터도 마찬가지야. 해설 좋기 때문에 지금 하는 내용도 다 들어있어. 야 이거 하고 뭘 미치겠니? 여기 봐. 이거면 끝나. 왜? 다 풀어줄까? 다 풀어줄까? 그러면 쟤 지금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쓰니까 이제 미치겠다 이거죠. 자, 너 끝나나 보충이다. 자, 이거하고 좀 혼동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물질파야. 바로 물질파. 에버리바디 물질파. 그 다음에 이거는 빛의 파장. 바로 빛의 파장. 다른 거야. 근데 자꾸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인단 말이야. 바로 물질파. 빛의 파장. 다른 겁니다. 알겠죠? 명심하세요. 이것 때문에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자, 그래서 됐고 8번. 야, 그림 봐라. 쟤 또 미치겠다 해야 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거. 아니 이게 뭐 딱 끝나고 보충 잡아놨다 너는. 자, 8번. 야, 그림 봐봐. 이거 뭐냐? 무슨 장치야? 파동장치. 단일 슬릿 장치지. 근데 뭐 쏘고 있니 지금? 입자 쏘고 있지? 그럼 뭐야? 그렇지. 물질파 문제예요. 입자 회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찾아라. 뭐니? 입자 운동량이 물질 파장 관련되지? 기억번호 오케이. 슬릿 폭 좁으면 잘 되겠네. 니은도 연관되고. 디귿번 단위 시간당 입자수? 마치 빛의 밝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입자수는 무늬 간격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이거죠. 입자수는 이럴 거야 아마. 이 정도는 관리될 거야. 뭐냐면 야 딱 쏘는데 입자 5개 쏴. 뭘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자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야. 알았지? 자, 됐고. 뒤에 1번부터 이제 탐구 문제가 쭉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맡기는 걸로 하고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해설지 끝까지 마저 들어듣고 그 해설지 확인하고, 알겠지? 뭐, 종강이 됐는데 또 뭐 문제 풀러 또 모이자! 이럴 순 없잖아, 그죠? 그럴까요? 그렇다 해야죠. 난 서운한데.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서운한데? 그래. 자,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뭐 농담이고 얘 표정 지금 급변해서 지금 너 읽었어 내 지금.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아쉽긴 한데 뭐 계속 제가 늘어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 자, 나머지 기간 동안 쌤은 수업 중에 강조하는 거 잘 확실하게 한번 체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 바라고. 고생 끝까지 많이 하셨고 친구들 잊지 마라. 끝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PD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자, 박수 한번 쳐드리고, PD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